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포함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또 아이온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종종 달려서 아이온큐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엔 엔비디아의 약재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와 아마존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 소식이 들려온 부분과 슈마컴이 상장 폐지를 피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다행히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1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전월 43에서 크게 상승한 46이 나오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확실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건설사들이 더 많은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주택시장이 좋다는 거는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 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자면 경기가 좋고 주택시장 분위기도 좋으니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게 힘들어지고 채권 시장을 더 박살내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게 또 마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주택을 짓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면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제 주식시장은 경기가 여전히 좋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테슬라가 어제 또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가 미국 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 전까지는 막연한 기대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일이 실제로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테슬라에 환호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는 달리 엔비디아는 악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서버에서 발열 문제를 일으켜서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엔지니어링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몇 달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블랙웰 관련 노이즈의 우려가 퍼지면서 장 초반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줄여가며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일단 블랙웰의 발열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온 뉴스였는데 너무 재탕 아니야? 라고 시장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델의 CEO인 마이클 델이 세계 최초로 블랙웰 서버 출하를 자축하는 글을 X에 올린 부분이 있었고요. 심지어 블랙웰의 또 다른 주요 제조업체인 폭스콘과 퀀타에서도 블랙웰 출하 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이퍼스케일 및 HPC 부문 부사장인 이안 벅이 블랙웰 시스템의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 등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하락폭을 많이 줄인 1%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 이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한 거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TV 세트 출시를 다시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동안 새로운 사업 확장에 있어 별다른 말이 없던 애플은 최근 들어 계속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내놓으려는 모습을 시장이 좋게 봤고요. 또 인도에서 3분기 제품 출하량이 5.6%가 증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은 제미나이 AI 앱을 아이폰에 출시한다는 소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 역시 좋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심리가 퍼지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MD도 좋게 상승했는데요. AMD는 어제 호재 소식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악재 소식에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존의 데스크탑 CPU 판매 순위에서 AMD의 제품이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하며 인텔을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 그리고 IBM의 슈퍼컴퓨터에 자사칩을 제공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보면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워낙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차익 실현이 나올 법했던 시점에 밥티스타 리서치에서 아이온큐의 투자 등급을 2단계나 낮춰버린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거기에 엔비디아와 구글이 힘을 합쳐서 양자 컴퓨팅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간혹 아이온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이온큐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어요. 아이온큐가 잡주다, 저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잘 나가는 빅테크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다 잡주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때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 모두 열심히 찾아보고 관련 논문들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확 와닿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기술로 돈을 버는, 즉 수익화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과연 그게 돈이 되냐, 이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썩 공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자 컴퓨팅
마케팅 기술을 누군가가 완벽하게 완성시킨다면 그건 아이온큐가 아니라 구글이나 IBM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래저래 아이온큐에는 앞으로도 딱히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